젊음을 함께 나눈 그리운 친구와 함께하는 토크쇼 운수회정 김민수입니다. 무아봉공을 최고의 실천 덕목으로 여기는 원불교에는 자기 자신보단 남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 운수회정에서는요,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인연으로 운수회정을 나눈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따뜻한 나눔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큰일이네요. 제가 오늘 녹화가 잘 안 될 것 같은 게 제가 미인에 굉장히 약한데, 네, 이렇게 예쁘신 분들만 네 분을 모셔서 굉장히 떨리네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역대급이다. 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좀 웃어주세요. 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자, 먼저 우리 김혜신 교무님. 아프리카에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교화를 하고 계신데 한국엔 언제 들어오셨나요? 네, 10월 1일에 들어왔어요. 10월 1일이면은 지금 녹화 날이 네, 지금 한 20일 정도 네, 되신 거네요. 네, 그동안 뭐 하셨어요? 오랜만에 오셨을 때. 네, 오랜만에 왔는데 네. 마침 또 서신교당에서 제15회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작은 음악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음악회 때문에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다 도와주시네요, 이런 네, 주변에서. 네, 네. 우리 조효경 교무님이시죠? 네네네. 네, 우리 교무님께서는 퇴직 후에도 정말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네. 작년 9월로 제가 요양보호사는 그만두고요. 우리 제가 있는 그 여자중앙수도원도 네.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선배님들이 참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가서 이야기도 같이 들어드리고 또 뭐 돌봐드릴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연으로 이렇게 뭉쳐진 그런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법연이 깊은 아마 공동생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공동생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예. 곳이다. 그런데 네. 이렇게 퇴직 후에 잠깐 건강의 문제로 조금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마시라고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주세요. 네, 건강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분 교도님께서는 전주의 서신교당에서 오셨죠? 네. 네, 방송 출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섭외 받으셨을 때 약간은 뭐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죠? 아니면 뭐 흔쾌히 수락을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이 방송에 출연한다는 자체가 네. 너무너무 부담이었고. 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나가서 나가는 게 맞는가. 왜요? 네. 네. 그냥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네. 제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우리 조효경 교무님 뭐라고요? 한마디 해주세요. 큰 역할을 많이 하셨죠. 겸손해서 하신 말씀이지. 네. 우리 오행님하고 전동희님이 아니셨으면 네. 오늘날 그 작은 음악회가 발단되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지속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럼 우리 또 전동인 교도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도 조금 망설이기는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발단은 제가 이제 많이 일당백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게 해오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사실은 저는 모토가 항상 성실성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송구스러운 마음에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는 교도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서 갈등도 많았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조효경 교무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아니, 네. 자꾸자꾸 발전한다는 것은 네. 세대 교체가 자꾸자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속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또 배출이 됨으로 인해서 네. 더 생동감 있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 그 창립을 했지, 기획을 했지, 네. 직접 연주를 했지, 야. 지휘를 했지, 막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다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후진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그런 또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네. 오늘 우리 조효경 교무님께서는 저와 공동 MC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으로 나누는 사랑과 정, 오늘 정말로 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토크쇼의 시작은 성가 115장이죠. 운수의 정을 함께 부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MC께서 네, 하나 둘 셋 진두지휘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르실까? 하나, 둘, 네. 셋. 우리일지 영산해상 운영수제 아니련가 오래 두고 그리던 이를 만난 듯한 무슨 일고 말없이 마주 앉은 정이 삼천년을 더듬네. 네. 정말 그동안 운수의 정에 출연하셨던 분들 가운데 가장 작은 목소리로 네, 이 운수의 정을 불러주셨는데 저한테는 가장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네. 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네,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토크쇼 운수의 정은요. 3000년의 시간이 넘나들고 5만 년의 미래로 향해 가는 깨달음의 길을 같이 한 분들의 교감을 들어보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소개를 좀 들어볼 시간이 왔는데요. 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도반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나의 도반을 소개합니다. 네, 제가 이제 중타원 김혜신 교무님을 소개할까 싶어요. 김혜신 교무님이시고요. 네네네. 우리 이제 교단에서는 법위가 있거든요. 네, 그 법위가 이제 보통급에서 이제 대강열애까지 있는데 대강열애 바로 밑에가 출가위예요. 네, 출가위를 종사위라고 하거든요. 네. 김혜심 교무님을 종사 김혜심 종사님이세요. 아, 근데 저는 종사위라는 그런 그 직함도 참 좋지만은 출가위 법위도 좋지만은 네, 아프리카를 창립했던 그 김계원 교도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늘 중타원님 말씀만 하면은 지장 보살가에 속한다고 늘 그러세요. 아, 지장보살까지. 예, 지장 보살이라고 하시는 분은 네, 지옥문에 서서 저 중생이 다 제도받기 전에는 내가 이 문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그 보살 중에서도 가장 아마 자비가 크신 보살인가 봐요. 네. 그런 보살이신 것 같다고 그래요, 항상. 아, 왜냐하면은 남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은 다 하나도 안 좋아하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이 어려워하는 거 그것을 자청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아, 지장 보살가에 속한다고 그러는데 네. 참 천품적으로 타고나셨는지 몰라도 늘 눈만 뜨면은 노래를 불러요, 항상. 아, 일어나자마자 노래를. 네, 눈 네. 뜨면은 뭐 하여튼 가곡에서부터 본인이 새로 되는 그 유행 노래를 비롯해서 늘 그 노래를 부르시는 거 보니까 네. 샘솟듯이 항상 행복이 저렇게 샘솟는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중타원님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한데 아까 우리 멘트 MC께서 네. 우리 무아봉공이 모토로 삼는다 그러는데 네. 뭔가 이렇게 공을 빙자해서 살을 도모한다든가 아. 그런 사람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아. 우리 해신교문은. 네. 그리고 좀 자기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별로 책임감이 없이 개운을 핀다든가 그런 것은 좀 싫어하고는 네. 다 좋아할 것 같고 네. 음식도 심은 신대로 신 것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아. 그 신 것은 좀 싫거든요. 저는. 네. 근데 저하고 같이 계셨던 가모님이 계시는데 시어고라 빠지게 생긴 그 음식만 보면 김여신 교무가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신 것을 참 좋아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에 멀리 계시니까 아마 생선을 잘 못 자시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나오시면은 제가 이제 자청해서 생선 먹읍시다 할 정도로 생선도 좋아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도 뭐든지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세요. 네. 우리 김혜신 교무님. 네. 너무 지나친 말씀이신데 저는 녹타원 조효경 교무님하고는 네. 대학원 박사 공부할 때 그 녹타원님께서 네. 원남교당에 계시다가 첫 단독 교무로 해서 방백교당에 오시게 된 때부터 이제 가까이 지내게 됐는데 네. 저는 그때는 이제 소록도에서 또 일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오시기만 방백교당에서 만나기만 하면은 네. 이 교무님은 우리 소록도에 뭐를 못 줘서 그냥 한이세요. 그래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뭐 살림살이까지 다 해주시고 교화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1년이면 구두가 몇 켤레씩 다를 정도로 순교하고 교화하시는데 아주 열심히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앞장서 나서지 않으시면서도 그러는 것이 저는 그 출가 생활에서 해나가면서 네. 교무의 저의 롤 모델이 아닌가. 모든 분들이 우리 녹타원님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교단이 더욱더 발전하겠다는 그런 존경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도반이십니다. 존경하는 네. 도반이시다. 네. 그럼 두 분께서 처음 만나신 게 30년 전. 네, 30년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더 됐다. 네. 그러면 20대 때 처음 만나신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나이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요. 정말요? 네.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저랑 또래라고 생각을 네. 어떠세요? 네. 교도님들이 보시기엔. 네. 저는 우리 녹타원 조유경 교무님하고 서신교당에서 우리 교무님이 네. 6년간 사셨다가 이제 가셨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교무님을 표현하자면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네. 우리 아무리 교무님이라도 이렇게 당신이 아끼는 물건이 있고, 네. 예,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교무님은 아무리 아까운 물건이라도 상대방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네.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교무님이세요. 네. 우리 교무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네, 우리 교도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항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무들은 네. 저는 우리 이제 승타원 송영봉 그 종사님을 첫 교무로 만났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연합업회라고 있는데 회원이 한 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고달파고 힘이 들어하는데 당신 방으로 불러 오시더니 네. 교당 원남교당 신축할 때 그 신축의 노고를 이루하면서 교도님들이 아마 금으로 만든 그 목걸이가 한 5돈인가 10돈인가 모르겠어요. 상당히 커요. 네. 그 목걸이를 녹에서 꺼내시더니 네. 그 몸무게 다 걸어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20대 초반 그 아주 어린 부교무로 저거 참 비싸고 그런데 아깝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교학에 나가서 이렇게 또 교화를 하다 보니까 그 교도님들이 이렇게 기특하게 참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네.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서 그때 그 신경이 충분히 이해가 됐었어요. 네. 그때 승타원님이 이런 심경이었구나. 네. 내가 더 있으면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교무들 삶이 원래 나눔이고 주는 그런 것이 생활이죠. 그것이 그러시군요. 일상이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보시기에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그것은 또 뭐 가을 따뜻하시고 네, 따뜻하시고. 네, 자유로우시죠. 그냥 기대고 싶고 막 그런 교무님이셨어요. 그러시군요. 네. 정말 포근하신 분이시군요. 네. 네. 그럼 우리 김혜신 교무님은 어떠세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잠깐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조금 정신적인 그 의지가 되었던 곳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교당이었거든요. 네. 독일에. 그런데 이제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무님께서요? 네, 김혜신 교무님께서 아프리카 교화 개척을 하시기 위해서 같이 그
프랑크푸르트를 경유를 해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시곤 하시는데 아. 그때마다 저는 이제 유학생이었지만 네.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뭘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래도 저희 어머니하고 네. 또 친구분이셨어요. 아. 네. 친한 친구분이셔서 성함은 많이 듣고 그다음에 같이 많이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네. 근데 언젠가 내가 좀 자라서 네. 내가 더 성숙해져서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어떻게 해서든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잘 지내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 노심초사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씩 이루어가시고 유치원 생기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생기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뭐 이제 얼마 전에 4월 달엔 뭐 대학생들 아이들 태권도 하는 아이들 막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볼 때마다 네. 그게 꾸준히 연결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존경심을 네.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김혜신 교무님께도 네, 별명을 하나 또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셨고, 네, 우리 김혜신 교무님은 아프리카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 정말 두 분 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시네요.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교도님들도 좀 소개를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네, 우리 동인 씨는 네. 아주 다재다능한 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전동인 싶어요. 교도님이시고요. 네, 전동인 네. 씨요. 예. 우리 작은 음악회 초석이 되어주고 우리 합창단을 또 이끌어주며 그다음에 반주도 또한 해주고 네. 또 첼로로 전공을 해서 예, 독일 유학을 또 다녀왔어요. 네, 근데 아무리 음악을 전공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큰 음악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네. 또 연출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제 진행자들의 시나리오 작성이나 네. 그 다음에 출연자들 섭외나 그 모든 것을 우리 동인 씨가 예, 다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혼자 다 하셨다고요? 몸들 바를 네. 와, 그건 정말 어려운 네, 일이거든요.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재단에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고 네. 보배로운 존재다고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아, 보배로운 존재다. 네, 네. 작은 어떠십니까? 음악회 때마다 네. 우리 전동인 씨가 첼로 연주를 하고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그 음악회의 그 네. 위상이 높아졌죠. 아, 첼로가 딱 나온 네. 독일에서 또 갖고 온 걸 거 네. 아니에요. 자성음악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기에 얼마 모금이 되면은 아프리카에 도와줘야 되니까 네. 그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출연진들을 섭외하고 하는 그런 모든 재정적인 것은 우리 동희님이 맞다 싶어 하셨어요. 아우. 이렇게 본인이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런 재정적인 것도 다 후원을 이렇게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동희 씨가. 아, 초창 당시에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성장해서 네.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만 처음 출발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출발이 참 잘해주셨죠, 분들이 아. 다. 동인 씨뿐만 아니라 우리 오행님도 네. 지금 15회 됐는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부부가 이렇게 출연을 해줘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리넷도 하고 창도 하고 네. 부부님께서는 또 창을 해주시고 아. 해서 참 가족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후원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참 두 분이 보배예요, 진짜. 아, 네. 정말 두 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네, 정말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든 건데 공동 MC로 전혀 손색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네, 너무 잘해주시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 전동인 교도님께서 이번엔 또 네. 유호행 교도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그 네.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그다음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네, 누군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렇죠. 아니면 그리고 또 열심히 그런 응원을 해주지 않으면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합창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행님은 이제 일단 교도님들 합창 단원들
그 섭외에서부터 네. 그다음에 연습을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하는 것까지. 그래서 매일 전화를 하세요. 전화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네. 15년 전에는 유선으로 다 일일이 교도님들 전화해서 스케줄이 연습 스케줄이 이렇게 잡혔으니 빠지지 말고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설득하고 달래고 협박하고 이런 거를 다 도맡아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감사드리죠. 그런 총대를 매주셔서. 네. 아, 이렇게 인원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럼요. 거잖아요. 정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그렇죠. 힘들어요. 네. 네. 근데 정말. 그 바탕에는 또 남편을 참 아. 잘 만나셨어요. 네. 우리 신경중 남편 참 네. 긍정적이고 좀 교도 부회장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음. 합창도 끊임없이 하여튼 두 분이 참 정성스러우셔. 아, 우리 유효행 교도님의 남편분 예. 이야기를 한 3번 지금 하는 네. 예, 예.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훌륭해요, 진짜. 아니, 정말 부러울 정도의 네. 그 부부 교도이세요. 그래서 같이 왜 합창 연습을 해야 되면 남자 교도님 혼자 집에 가야 되거나 뭐 법회 후에 네. 그렇게 스케줄이 잘 안 맞아지는데 두 분 다 같이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남자 파트, 여자 파트, 그다음에 남자 파트 안에서의 그 끈끈한 정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네. 또 여자 파트에서 이렇게 끈끈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협력을 잘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정말 노력하는 부부라고 네.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고 싶어요. 항상. 자, 그러면 운수회정 사상 최초로 네, 출연자 외에 다른 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남편 신경규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신경규 씨는 항상 모든 걸 이렇게 협조적이세요. 그리고 저를 항상 이렇게 뭐랄까 마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교당 일을 할 때도 제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남편의 지원이 없었다면 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제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자기의 보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 일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도 봉사를 하나 이렇게 합창을 하나 모든 일을 할 때는 네. 부담감이 없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네. 네. 감사하죠. 제가. 네. 아유, 감사합니다. 경중님 참 훌륭하지. 신경중님이세요, 신경중. 신경중 교도님, 예. 교도님이십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운수회정 오늘 5분과 함께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소개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에 들어갈 텐데요. 네. 먼저 여러분께서 어떻게 원불교에 또 입교하게 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한 분씩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할까요? 네네. 네. 제가 원불교에 입교한 지는 제일 작은 거 얼마 안 되고 저희는 원불교라는 종교를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한 18년 전이죠. 네. 제 남편이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원대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입원실에 보니까 교전이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으니까 교전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네. 교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현실에 맞는 종교인 것 같아요. 생활 종교이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원불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둘이. 그래서 한번 가보게 된 게 이렇게 원불교와 인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입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뭐 계속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조금은 특이한 네. 자녀들까지 다 어린이부터 학생회까지 네. 자녀들이 남매인데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분께서 신경중 교도님 네, 맞으시죠? 네. 누가 먼저 보자고? 남편이 먼저 봤죠. 남편분께서. 네. 그러면 남편분한테 한마디 네, 해주세요. 네. 남편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너무 스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신경중 교도님이. 네. 네,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분이죠. 네. 제 남편이 원불교에 같이 손잡고 나와서 네. 지금까지 꾸준하게 취미 활동이랄까, 지금 뭐 취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나, 그 합창단 활동도 같이 하죠. 네. 네. 그리고 매사에 항상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예. 자, 그럼 우리 전동인 교도님께서는 어떻게 입교하게 되셨나요? 아마 제 자의로 입교한 게 아니고, 네, 저는 아마 태어나기 전에 입교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 태어나기 네. 전에. 저희,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께서, 네. 네, 이제 그 이대종 법사이셨던, 그러니까 정산 종사님을 이동하실 때 이제 네. 숙소를 뭐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다고 그러시고,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조금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당시에는 그때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법회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때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 그 법회에 따라다니면서 네. 이제 뭐 일원상 서문 외우고 그다음에 반야심경 외우고 일상수행의요법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우긴 했지만 내가 왜 이 종교를 가져야 되나라는 의문도 되게 사춘기 때 많이 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을 때 네. 아, 이게 내가 살아온 역사 속에 빠질 수 없는 게 원불교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파워가 네. 아, 나를 있게 했던 힘이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힘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파워를. 그래서 제가 가진 탤런트로 네. 원불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음악회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네. 홍보에 가서 한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탤런트를 네.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가 다 있어서 다 그 원불교를 위한 원불교에 대한 그 파워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네. 원불교는 나의 진심이다. 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요약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네, 정확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우리 조효경 교모님.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원불교를 다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친할아버지도 원불교에 젊은 시절에 출가를 하셨고 저희 예할아버지도 출가를 하셨고 네. 그래서 아마 최초로 원불교 두 번째로 원불교 예법에 따라서 결혼식을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뼛속에서부터 원불교 그런 네. 그 관계가 깊은 그런 법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언제 제가 이론상 서문을 외우고 언제 반야심경을 외우고 언제 우리 뭐 성가 네. 저 교가 있잖아 영산해상 봄소시기를 네. 제가 언제 임으로 부른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모든 의식을 저희 집에서 제사도 지내고 원불교식으로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젖어서 왔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친가로도 그렇지만 애가로는 더 많은 분들이 출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출가도 자연스럽게 출가가 되었고 언니도 했고 동생도 했고 아버지도 했고 그러셔서 자연스럽게 원불교에 입교와 더불어서 네. 출가까지 하게 되었어요. 정말 100% 자연스러운. 예, 예. 뭐 더 이상 네, 뭐 설명이 필요가 예. 없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 네, 멋지십니다. 네. 예. 자, 우리 그럼 김혜신 교무님께서는 네. 저는 그 일이 신강교회에서 하는 신강 유치원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을 졸업해서 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 교회를 많이 나갔어요. 가서 크리스마스 때 연극도 하고 네. 뭐 선물도 받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원불교에 다니게 된 건 중학교 때부터 원불교에 다녀가지고 네. 이렇게 돼서 집안적으로 저희도 원불교 집안이라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원불교 교도가 되고 또 이렇게 출가의 길도 걷게 됐죠. 자, 그럼 우리 조효경 교무님과 또 우리 김혜신 교무님, 네, 두 분의 인연이 아까 전에
또 30년 전에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립교당 학생회를 다닐 때도 그 어머님이 아마 지금 같으면 교도회장을 하셨나 봐요. 아,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를 나오세요. 네. 근데 그 이립교당에 교무로 계시는 분이 저희 친이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교당을 자주 이렇게 드나들고 그러는데 네. 어머님은 하여튼 특별하신 소원과 특별하신 그 공심이 소유자다. 도당에 어떤 거지 가도 이 집, 이 댁에서 평화연탄집을 하셨어요. 아, 네. 평화연탄으로 가라고 할 정도로 네. 모든 재정적인 것은 다 이 중타원님 집에서 다 감당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교학과 2학년인가 다닐 때 한번 이립교당을 갔더니 어머님이 한이 용약해 갖고 편지를 한 장 들고 오시더라고요. 네. 아이, 피가 물보다 진하단 말이 뭔 말이야? 우리 저 해심, 김정희였지, 정희한테 네. 편지가 왔는데 어머님의 뜻을 저버릴 만큼 내가 똑똑하지 않고 어머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약대 3학년 때 네. 출가에 대한 발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소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편지를 주시니까 그 편지 받고 너무 기쁘니까 이제 교무님한테 보고로 하러 오셨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었어요. 아, 그래서 참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했는데 네. 그 교무로 방배동에 갔을 때 네. 이 교무님은 소록도에 계시면서 박사 과정을 밟으셨던가 봐요. 아. 근데 마땅한 이제 숙소가 없으니까 저희 이제 방백교당에 와 계시면서 이제 거쳐가고 그러면서 아주 법연이 더 두텁게 되어지고 아. 제가 이제 방백교당에서 교당을 신축을 또 이제 이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소록도에도 교당을 신축해야 될 입장이 됐었어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직영을 했었거든요. 교도 두 분이 자원해서 그러면 소록교당을 지면은 내가 가서 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소록교당을 짓게 되니까 우리 교당에 있었던 모든 이제 커튼에서부터 밥그릇에서 모든 그릇들은 근데 우리 중타원님은 무슨 인연인지 네. 아니 쌀을 한 마를 준다고 해도 한 가마를 준다고 해도 다 들고 가시지 사양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네. 해신경은 팔뚝은 아마 10cm는 늘어나겠다고 그럴 정도로예요. 네. 그렇게 이제 다 같이 이제 우리 방백동에서 신축하고 남은 법신불에서 커튼에서 방석에서 그릇에서 야. 모든 것은 다 소록도로 이게 가져가서 네. 교당을 한해상을 또 거기다 펴셨죠. 펴시는 거 뵈니까도 그런 점이 너무 장했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그때부터 인연이 됐으니까 네. 40년 가깝게 되어진 40년 그런 가깝게. 예예. 효경교무님네 그 교당 법당에 커튼을 네. 새로 이제 집 지었으니까 네. 바꿀 때 그 커튼을 가지고 소록도로 가서 지금까지도 그 커튼을 잘 쓰고 있어요. 아, 지금까지 쓰고 네. 계신다고요? 커튼이 괜찮았던가 봐죠. 아, 색깔을 안 타는 거여서 밤색이라 그랬는지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그럼 우리 김혜신 교무님께서는 또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소록도에 있다 대학에서 이제 또 부르셔가지고 네. 또 대학으로 나와서 있는 동안에 항상 이제 좀 어려운 곳이 있다 하면은 관심이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가 어렵다고 이제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런 거를 많이 접하면서 네. 정말 매스컴에 그 나타난 대로 아프리카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곳인가 아. 한번 가서 보자. 네. 그 생각이 나서 갔었어요. 아. 갔는데 처음에 외형상으로 본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아는 아프리카가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 진짜 그 흑인들이 사는 그 어려운 곳을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거기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아이들을 좀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마음을 결심을 하고 학교, 대학에 있던 거를 다 정리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때 그 첫 아프리카 들어간 후로 이 조효경 교무님이 아프리카를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네, 오셔서 아프리카로? 보고서 그 뒤로부터 계속 20년 동안을 이렇게 어느 곳에 계시든지 후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야. 제가 아프리카 간 것은 네. 아프리카에 정착하지 말고 네? 아프리카에 정착하지 말고 학교에도 엄청난 일이 많고 아. 그때 당시에 바로 또
약대 학장으로 임명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냥 거기 학교에 있지 뭐 그냥 그게 멀리까지 가려고 하느냐 해서 말리려고 이제 아프리카를 제가 따라갔었죠. 안 말려지시던가요? 그 사람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두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여건에도 할 수 있고 아, 아무리 좋은 조건에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듯이 이 교무님이 그 오지에 가서 그 잠깐 우리가 말리려고 갔을 때 어디를 잠깐 갔는데 캄캄하고 10시간을 타고 와도 캄캄한 거예요. 네. 저녁이 되니까 불이 없었어요. 거기는. 그 정도로 아주 그 오지인데 본인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서 직접 띄워주지는 못해도 좀 같이 옆에서 네. 같이 협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 당시에. 그러시군요. 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네. 네, 그 머나먼 나라로 네, 가신 거군요.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조효경 교무님께 네. 안 보는 일도 못 되죠. 네. 네. 자, 그럼 이제는 음악 얘기를 조금, 네, 음악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서신교당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작은 음악회. 네. 처음에 음악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교당의 2대 교무님이신 김현진 교무님이라고 계셨어요. 김현진 교무님. 네. 네. 네, 그 교무님께서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합창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합창단을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0여 명의 교도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동인 씨가 와서 이제 그 작은 음악회라는 걸 그런 멘토를 정해가지고 네, 음악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때는 그야말로 작은 음악회죠. 교당 안에서 네. 10여 명의 교도로 그냥 그 연말에 네. 예, 교도님들한테 음성 공양을 하는 거, 예, 그걸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 진짜 전동희 교도님이 엄청 그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죠. 우리 지도도 해주고 매주 목요일 날 네. 이렇게 우리들이 진짜 한 5명이 나오든 6명이 나오든 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네. 연습을 했어요. 예. 자, 그러다가 2002년에 서신교당으로 우리 조효경 교무님이 오시면서 네, 작은 음악회가 아프리카 어린이를 네, 위한 작은 음악회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서신교당의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았을 텐데 왜 음악회였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제가 네. 이제 소원을 세웠잖아요. 네. 아프리카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같이 후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 어느 교당에 있었냐면은 지금은 압구정동이지만 그때는 영동교당이었어요. 영동교당? 네, 영동교당에 있었는데 어떤 교도님이 한 분 오셔서 자기 자부가 닥스 패션에 다니니까 닥스 패션에 다니면 옷을 네. 한 번 입으면은 네. 그분을 다 준대요. 네. 옷이 많으니까 옷을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그것을 좀 누구 좀 도와주면 어쩔까요? 그래서 그 옷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찻집을 하면서 아나바다 장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분이 붓글씨를 쓰는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네. 서예학과. 네. 그분한테 작품을 한 10작품 얻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교도들한테 좀 하나씩 사주시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본 자금을 만들어서 네.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제가 다음 간 것이 서신교당을 갔는데 서신교당이 이제 소규모 이제 합창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근데 아프리카 돕는 어린이 돕는 것을 슬로건을 걸고 음악회라는 어쩌겠느냐. 네. 그래가지고 아마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음악회라고 첫 번째로 걔 아마 내걸고 했을 거예요. 그때 마침 우리 어느 방송에 조은영 그 PD가 계셨어요. 네. 그분이 음성이 참 좋아서 또 가요를 많이 하루 종일 틀어드리다 보니까 그 가수들을 참 많이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음악회를 할 때 네. 가수들 2분을 초청을 하면 초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분들도 자선 음악회 자발적으로 출연을 해주시고 그분이 직접 사회를 보아주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사실 우리 동희님이 가장 장한 것이 그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예술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 동희님은 아까 그 소원이 이렇게 있으셨어요. 깊이 내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뭔가 하여튼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네.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유오행님하고 참 이렇게 마음이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음악회가 그때 잘 적을 때는 52명까지 이렇게 같이 오, 그렇게 나오시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럼 작은 음악회가 아니네요. 예, 합창단이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네, 네. 저희 이제 교무님께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창단을 지원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재정을 마련하게 해줄까. 자꾸 이제 우리가 교당에서 제를 모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종제 때 합창단한테 이제 기금을 모아주기 위해서 네. 저기 성가를 좀 불러달라고 그래요. 몇 명이 안 돼도 그때 가서 성가를 불러주면 우리 교무님이 꼭 저희한테 합창단 기금으로 쓰라고 이렇게 재정을 마련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너무 신나게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네. 기쁘고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또 네, 아낌없이 주셨네요. 네, 항상 그렇죠.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네. 교도님들은 또 네. 호박죽을 끓여가지고 그 작은 음악회 때 또 공양을 해주시고 그래서 네. 정말 교도님들이 전부 네. 다 합심해가지고 네. 잘 이끌어 주셨어요. 누구 하나 이렇게 거들지 않는 사람이 없이 예, 예. 다 함께 만드는 화합이 잘 됐죠. 예. 화합의 음악회였군요. 네. 여성에서는 차를 끓이고 네. 공공에서는 김밥과 호박죽을 끓는데 호박을 큰 호박을 한 네. 30품씩 네. 껍질 벗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음악회 이렇게 발표하는 것 하나 불사잖아요. 네. 정말 축제 분위기로 한 것 같아요. 네. 호박죽을 끓이는 사람도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즐겁게 차를 만드는 사람도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저도 마음적으로 이만큼도 내가 힘들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기쁘고 참 우리 합창단을 보면 너무너무 대견하고 네. 장하게만 느껴졌지 내 몸이 뭐 고달프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정말. 네. 흐뭇하셨겠어요, 굉장히. 그렇지요. 흐뭇하고 행복했지요. 네. 그 순간순간이. 자, 그럼 이 서신교당의 작은 음악회, 이제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음악회로 네, 나눔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더해진 거잖아요. 네, 이 음악회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담기고 또 소개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도님들 구성이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교당에 비해서 30대, 40대 그리고 어린이서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게 고루 분포가 다 되어 있었고 저희 서신교당은 네. 부부가 함께하는 종교 활동을 함께하는 교도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각자 재능이 되게 많아서 이제 저희 그 영상을 만들어 주셨던 임태원 교도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 그 어린이 돕기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혜신 교무님께서 영상을 이제 조각조각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 그거를 다 일일이 편집을 하시고 배경 음악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보면 전부 다 눈물이 다 그렁그렁 할 정도로 네. 그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헌공함이 조금 작았는데 나중에 나오실 때는 헌공함이 가득 차게 그렇게 성금이 많이 모여질 수 있도록 또 네. 그런 그 감성 이벤트를 많이 옆에서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인가 그 7회인가 8회인가 그때는 그 혜심 교무님이 못 나오셨어요. 네. 그때는 그 영상으로 그렇게 한번 인사 말씀을 해주셨던 그때는 그쪽이 아프리카가 겨울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황량한 벌판에 혼자서 되게 이제 혼자서 쓸쓸하게 서 계셔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많은 교도님들한테 네. 혜심 교무님 많이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했던 것 같아요. 김혜신 교무님, 그때 뭐 겨울이어서 많이 추웠나요? 네. 거기는 7, 8월이 겨울이거든요. 7월, 그래서, 8월이 겨울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낮에는 겨울인데도 낮에는 한 20도가 네. 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한 5도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만 안 뜨면 겨울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비디오, 영상 비디오 그거 네. 보내달라고 한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잘 맞아 떨어졌네요, 네. 시기가. 우리 김혜신 교무님, 이렇게 서신교당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작은 음악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진행된다고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이렇게까지 네. 긴 세월 동안 진행될 거는 몰랐죠, 사실은. 처음에는. 또 우리 효경 교무님이 바뀌고 또 다른 교무님이 오시면은 네.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아. 했는데 교도님들이 아주 끈끈한 그 정으로 이렇게 아프리카를 돕자는 것이 벌써 네. 해를 거듭하니까 이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그럼 서신교당 교도님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네, 맥이 끊기지 않고 네. 계속 잘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저희 합창단들은 단합이 아주 잘 되거든요. 네. 그럼 합창단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정말 그 합창단 일원이 네. 그 구성원들을 보면 신입교도들도 먼저 계세요. 네. 신입교도들을 유오행님이 정말 전화를 걸으셔서 전화를 정말 해서 많이 하시네요. 네, 합창 연습을 종교 활동을 하는데 성가를 배워야 한다. 네. 그러면 합창을 와서 노래를 좀 배워라. 같이 성가를 배우기도 하자.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발, 두 발씩 나오세요. 그러면 서먹했던 게 교리를 일단 성가로 먼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교당을 문턱이 닳도록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네. 보면 신입교도로 들어오셨던 분이 15년이 이렇게 지나오니까 이제 단장 중앙 하시죠. 다 뭐 여성의 뭐 본공에 다 임원들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합창단을 통해서 이렇게 오행님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네. 그분들이 그 교도님들이 이제 중진의 교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정말 역할을 많이 해주신 거가 되는 계기가 됐어요. 네. 합창단. 네. 교화에도 큰 몫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작은 맞아요. 음악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네. 서로 연습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합창단에 처음에 와갖고 서먹하기도 하고 네. 교당에 이렇게 빨리 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합창단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친숙해져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아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음악회, 작은 음악회 하실 때 준비, 진행부터 뭐 기획까지 다 우리 교도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회, 네. 2회 그때는 네. 이제 교당 안에서 작게 정말 12분, 14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당 안은 달리 그 다른 조명 시설이 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무대가 꾸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어느 날 한 일주일 전쯤엔 교도님들 그 전기 하시는 교도님한테 전화해서 네. 그 조명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명을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더 많아지시는 거예요. 네. 당신도 이 음악회 노래는 안 하지만 내가 조명을 했었잖아? 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 다음에는 스탠드를 놓고 조명을 달아볼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사진으로만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영상도 그렇게 그 플레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교도님 저기 저희 악기 실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가서 선뜻 해주시겠다. 그러면 그 음악회에 그 부분 하나라도 나는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부심도 대단하셔서 그 자부심이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신은 섭외 담당, 뭐 당신은 네, 무대 그게 담당 아니고. 이게 네, 아니라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냥 네. 제가 해왔던 음악이 있으니까 네. 그 순서의 흐름이나 이렇게 재미나 이런 거를 구성을 하는 것만 했지 그 이외에 나머지 그 이렇게 정말 좋은 형님이 오셔서 사회도 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가수 좀 불러줄까? 뭐 이렇게 하셔서 섭외도 금방 해주시고 네. 그러면 자선음악회고 저희 이렇게 조그마한 음악회인데 네. 차비도 못 줄 수도 있고 와서 재능 기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짜증도 내시고 어떤 연주자들은 그렇게도 하세요. 네. 불평도 하시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해도 그냥 오세요. 와주세요. 와주셔서 공연하시고 네.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정말 차비, 네. 딱 차비 그리고 다 그 합창 단원들하고 똑같이 김밥 드시고 이렇게 물고 호박죽 드시고 네. 그러고 그냥 그런데 그 분위기에 흥하셔서 네. 그 작은 그 차비지만 뭐 그 봉투를 그대로 다시 넣어놓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네 그래서 그 정성들이 다 모여서 이게 15년을 다 이끌어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렇군요. 집게 네. 발부하고 팜프렛 발부하고 하는 그것만 또 전담해서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도청 직원인데 네. 임태원님이라고 네. 그분은 상당히 그런데 좀 조예도 있고 그러신 분인가 봐요. 근데 네. 아주 그분이 열정적으로 도청 야외 공연 빌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네. 그분이 들어서 빌리기도 했었고 팜프렛 그 찍고 또 티켓을 되게 발부하고 그런데 그것도 그분이 다 전담해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네. 다 같이 이렇게 아마 그 금액을 아마 환산을 하면 정말 한 번 공연 때마다 비용이 한 몇 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다 그냥 다 이게 교당의 공사의 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선의 일이고 그다음에 원불교 정신에서는 우리나라 내 나라 할 것 없고 그다음에 내 아이 네 아이야 할 것 없고 네 부모 내 부모 할 것 없다 이렇게 하는 정신처럼 아프리카에서도 미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저희가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노래 연습도 되고 교리 공부도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고 네. 판소리도 하고 플룻도 요즘에는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장이 된 거죠. 소창에 우리 동희님이 굉장히 모범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혼한 신혼 부부가 오셨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첫 아이를 잉태해갖고 낳았는데 그 아이를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갓난아기라. 네. 그럼 바구리에다 넣어가지고 피아노에다 얹어놓고 피아노를 쳐도 그 아이가 신통방통하게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동생을 보니까 동생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남매들이 우리 합창 단원들이 전부 다 이모님이세요. 이모 해갖고 낯가리지도 않고 그렇게 따르고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마 태교를 했어서 그런가 어쩐가 아이가 참 그렇게 사랑스럽게 잘 자라줬어요. 그러니까 소창에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합창 단원들은 다 의뢰에 다 이것이 내 일이다 생각을 했지 남의 일이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협동심도 강해지고 또 교화력도 신장이 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 돼서 만든 정성으로 만든 작은 음악회다. 네. 이름만 작은 음악회지 세상에서 제일 큰 음악회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교문은 항상 제복을 입고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그 남아공에서도 스탠다드 뱅크라고 아주 큰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의 정식 직원으로 또 작년에 한 명이 채용이 되고 그래서